프린트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프린트는 안 물어봐요. 다 있나요 혹시? 뭐? 프린트. 프린트? 아, 프린트는 풀이가 다 있잖아. 우리가 됐어요? 야, 얘들아, 좀 내가 좀 얘기하면 좀 들어줘. 그 프린트, 여러분한테 준 프린트가 무슨 책이라 그랬어? RPM이란 말이야. 내가 맨날 밤 12시까지 남아가지고 맨날 RPM 풀이 올려놓고 있잖아요. 단톡방에 들어가서 공지사항 딱 누르면 쫙 있는데, 프린트에 모르는 문제는 이거 들어가지고 해결을 하시고. 자, 일단 책에서 오늘 진도 나갈 거 나가고 나서 혹시 시간이 되면은 프린트에서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자, 103쪽부터 보면은 이제 유리함수인데, 앞서서 얘기한 유리식은 사실은 유리함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래서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유리식과 다항식도 마찬가지지만 유리함수 중에 다항함수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고, 다항함수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썼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뭐 1차, 2차, 3차 이런 함수에 들어가지 않는 분수꼴의 함수들, 분수꼴의 분수함수들이 우리가 이 단원에서 주로 배울 유리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주로 만나게 될 모양은 요런 꼴입니다. 주로 요런 꼴,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를 처음에 정의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정의역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분수는 절대로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돼? 분모가 0이면 안 되지 절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유리함수가 등장을 하면 아무 말 안 해도, 문제에서 아무 말 안 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0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얘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x가 얼마가 될 수 없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수 없다. 이건 딱 깔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옆에 문제처럼 뭐 3번처럼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시오 했을 때 이때 x바 x는 윤서야 뭐라고 말해주면 적당하겠어? 얼마가 될 수 없을까? 그쵸. 분모를 0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x가 0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x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적어줘야 정확한 정의역에 대한 표현이 되겠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정의역을 쓰면 되는데,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자, 가연아, 6번 같은 애는 이제 이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x가 얼마가 될 수 없다란 얘기야?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란 얘기죠. 그래서 6번의 정의역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x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요렇게 써주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현준이 7번은 뭘까 그럼? 7번 응? 잘 생각해봐. 우리가 함수 단원에서 있잖아. 함수라는 단원에서 허수를 쓴 적이 있어요? 모든 함수는 다 실수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라는 거는 함수 단원을 하면서는 머릿속에서 지워도 돼요. 그렇다면 7번에서 지금 분모가 x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안 들어? 뭐라고? 인수분해가 돼? 내가 방금 전에 i는 머릿속에 지우라고 그랬잖아. i를 쓰지 않는다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궁금하잖아.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x제곱 플러스 1 하면은 실수의 제곱에 1을 더하는 거잖아요. 0 될 수 있어요? 0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절대 0이 안 나와. 그지? 그 말은 이 함수의 정의역은 그냥 뭐라고 말해도 돼? 그냥 모든 실수라고 말해도 돼. 그치? 빼야 되는 숫자가 없다 얘는. 그래서 x바 x는 그냥 실수, x바 x는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7번의 정의역이 되겠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의 정의역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넘겨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요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유리함수들은 어떻게 생겼니? 어떤 그래프의 형태를 갖고 있니? 그래서 y는 x분의 k가 제일 기본적인 이제 유리함수의 형태입니다. 그럼 이 k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서 자 K가 1인애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요 놈의 그래프는 사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다. 언제 배웠게? 옛날에 배웠어 옛날에. 중1 때 배웠어 중1 때. 중1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배웠는지 알아요? 그때는 유리함수 이런 말 안 썼잖아. 중1 때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 기억이 안 나요. y는 x분의 그니까 y는 x분의 1을 뭐라고 불렀을까? 분수. 누가 채팅으로 대답했어. 분수. 맞아. 반비례라고 불렀습니다. 반비례. 얘는 뭐 중1 때. 정비례 반비례 기억 안 나? 정비례 반비례? 기억이 안 납니다. 호호. 정비례 반비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차.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자, 그 다음에 반비례 그래프가 바로 이런 친구였다. 그래서 그때도 중학교 1학년 때도 반비례 그래프도 그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반비례 그래프는 요렇게 생겨요 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자, 그래서 요런 모양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러냐? 뭐 숫자 좀 찍어보면 됩니다. 뭐 x에 1 집어넣으면 y1, x에 2 집어넣으면 y 2분의 1 그런 숫자들을 몇 개 찍어보면 요런 모양의 그래프를 갖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선들입니다. 이 선. 자, 지금의 경우에는 x축과 y축이 자, 점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죠.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점근선이라는 말이 재현아 무슨 뜻이지? 네. 무슨 뜻인 것 같아? 점근선. 점으로 근접하는. 점에 근접해? 점도 그 점과 만나지 않아. 점차. 점자. 점점 근접하는 선이에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웃긴데 점점 가까워지거든. 근데 아무리 가도 만나진 않아. 그게 점근선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계속 그려나가면 그래프가 점점 x축에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도 x축이랑 닿지는 않아요.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고 닿지는 않는 선, 그게 점근선이고. 자, 지금 이러한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x축과 y축이 그대로 점근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x축, y축에 대해서 이제는 이 정도는 알고 있죠. x축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뭘까? y는 0이에요. y는 0. y는 0이라는 식이 x축을 가리키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거꾸로 그럼 y축은 뭘까? x는 0이에요. x는 0. 간단해. y축 위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다 빵이잖아요. 그래서 x는 0이 y축이고 거꾸로 y는 0이 x축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자,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지금 어떤 수야?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양수잖아. 양수면 얘 하나 어느 사분면에 생긴다?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자, 0,0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한 쌍의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요걸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이것도 똑같이 1사분면, 3사분면이 생기겠지. 그지? 점근선도 똑같지. 그럼 얘는 뭐가 달라질까? 이 파란 그래프에 비해서 조금 더 점근선으로부터 거리가 좀 더 멀어요. 그쵸?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얘가 이렇게 생긴다면 얘는 약간 초록색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갑니다.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쵸? 그래서 요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가 4분면을 결정을 하고요. 이 숫자의 절대값이 점근선이랑 가까우냐 뭐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가연아 이건 어떻게 생길까?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생기겠죠. 그러면서 아까 파란색으로 그렸던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랑 이 굴곡은 어떨까? 그지? 그래프의 모양은 같은데 이게 요렇게 2사분면 쪽과 요렇게 4사분면 쪽으로 4분면이 옮겨가겠죠? 요게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입니다. 이 기본 형태를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이제 기본 형태를 뭐 해주는 거야? 평행동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y는 x-1분의 2 플러스 3 뭐 이딴 걸 그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상상을 한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하는 거야?
평행이동을 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주어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이에요?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죠?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겨주는 그 이동만 시켜주면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바로 105쪽으로 가서 방금 말한 그 평행이동이 들어가 있는 애들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이 유리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의 무슨 형이라 부를까? PQ 들어가 있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주로 부르죠. 표준형.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점근선의 교점, 줄여서 점교 이렇게 부를 건데, 이 점근선의 교점이 뭐냐면, 자, 방금 전에 얘로 얘기해 볼까? 방금 전에 우리가 요 놈을 요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얘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윤서야,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가 점근선을 어디다 그어야 돼요? 아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게 점근선이었잖아. 근데 이걸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죠. 그러면 아까 전에는 y축이 점근선이었지. y축의 또 다른 이름이 뭐랬지? x는 0이었지. 이 점근선이 어떻게 움직여? 어디로? 오른쪽으로 한 칸을 움직여요. 그래서 요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x는 1이라는 점근선을 만들겠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겼으니까, 그지? 원래는 x축이었던 가로 점근선, 얘 이름이 y는 0이었다 그랬잖아, 그지?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윤서야? 위로 3칸을 올려줘야 돼요. 위로 3칸 올려서 하나, 둘, 셋 올려서 여기다가 쭈루루루루루 이렇게 해서 y는 3이라는 요런 점근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점근선과 이 점근선은, 가연아, 여기서 만났지? 이거 몇 컴마 몇이에요? 그쵸. 이걸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 이 점근선의 교점이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되게 유용해요. 왜냐면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 지점이 내가 그리려는 유리함수의 어디가 되는 거야? 중심이 되는 거야. 센터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치?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위에 숫자가 2니까 어느 방향에 그려야 돼요?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그려야 되니까 요쪽에다 요렇게 그려주고 요쪽에다 요렇게 그려주면 이게 바로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센터에 해당되는 요 지점을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부를 거다. 문제 설명하다 이 표현을 자주 쓸 거니까 무슨 개념인지 알고 있으시고요. 그럼 이리로 넘어와서 이렇게 생긴 친구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어딜 것 같아? P, Q예요. P, Q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헛살았구만. 피커마크요? P, Q. 있지. 아니. 힌트. 중3 때. 잠시만요. Y는 Q. 아니, 우리가 중3 때 X는 B. Y. 이런 거, 기억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했니? 이게 뭐예요? 꼭지점. 2차 함수의 꼭지점. 2차 함수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무슨 형이라 그래? 이걸 표준형이라 그러지. 2차 함수도 얘를 표준형이라 그러고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P, Q라고 대답하잖아. 그거랑 똑같이 유리함수에서도, 자, 요 부분 모양도 비슷하잖아. x-p 있고 여기 q 있잖아. 그러면 P, Q가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고요. 그쵸? 2차 함수의 꼭지점 찾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생소하지 않아. 익숙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19번을 한번 그려보자. 19번은 딱 보면은 얘하나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야? 그냥 P랑 Q 말하면 돼요. 네. 5랑 3이 틀렸어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이 틀렸어요? 5랑 마이너스 3이 자, 정확하게 뭐라고? 5랑 마이너스 3 오? P는 5 P는 5. Q는 마이너스 오케이, 그치, 이렇게. 여기에 부호는 거꾸로 가는 거죠. x 빼기 5면은 여기 5라고 말하는 거고, 뒤에가 마3이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점근선의 교점을 일단 찍어. 5, 마이너스 3이니까
뭐 대충 한 5, 마이너스 3 뭐 여기쯤에 5, 마이너스 3 있다면 자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뭘 그으면 돼? 이렇게 이 점근선이 뭘까 윤서야? x는 5라는 점근선이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 점근선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이겠죠. 이렇게 점근선 두 개 딱 그어놓으면 이거 그으면 거의 끝난 거지.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요 위에 숫자를 보는 거죠. 무슨 수야? 양수네, 그치? 양수죠. 양수니까 주어가 어느 사분면 쪽에다? 1, 3. 그치?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4분면, 3, 4분면 쪽에 그리는 거죠. 여기다가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그럴 때 있어요. 아, 나 이거 조금 그래도 이렇게만 그리니까 너무 좀 대충 그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그려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뭐를 좀 찾아주면 조금 더 정확할까? 그치. 요런 절편 값들을 찾아서 써놓으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다현아 여기가 무슨 절편이지? 이게 무슨 축이에요? Y축이랑 만나는 점을 뭐라 그래? Y절편이라 그러지. Y절편은 어떻게 찾아요? Y절편 어떻게 찾아요? 맞아요. 여기다 0 넣어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여기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3이지. 자, 할 수 있다. 얼마지? 마이너스 5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5분의 18. 그래서 요 지점을 뭐 0, 마이너스 5분의 18 이런 식으로 좀 찾아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일종의 뭐 예의죠, 예의. 요거 정도는 찾아주는 게 예의다. 자, 그럼 여러분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2번의 그래프 한번 그려놔 보세요. 22번. 제일 중요한 거는 점근선 잘 표시하는 거랑 어느 방향에 그어져 있는지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2번 그래프 그려놓으세요. 돌아다니면서 볼게요. 재현이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리냐. 여기 어디 갔냐. 요런 거. 여기에 3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3을 곱해요.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3을 나눠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3이 붙어 있어서 그릴 때 약간 어떻게 그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걸 없애는 방법은 뭐야?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k 값이 3분의 1인 거예요. 3분의 1. 그리고 어차피 부호는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으니까 2, 4분면, 4, 4분면 쪽에 그려지는데 3분의 1이니까 상당히 축이 어떨까? 축에 가깝겠죠, 그죠? 축에 가깝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축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도 이렇게 x 앞에 뭐가 붙어있는 형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 요걸로 묶어주면은 점근선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숫자로 그냥 분모 분자를 나눠버려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숫자가 분수가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더 보기 편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나누면 k 값을 찾아낼 수 있다. 22번 그래프 그린 걸 아직 못 봤네. 자, 볼게요. 22번. 네, 뭐 22번을 보면은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인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고 윤서야 k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여기다가 점근선의 교점 찍어주고 요렇게 점근선 그어서 얘는 x는 마이너스 1, 얘는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점근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k 값이 마이너스 2니까 2, 4분면과 4, 4분면 쪽에 좀 더 길어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2, 4분면 쪽에 이렇게 4,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쵸? 전체적인 흐름이 맞으면 됩니다. 점근선 교점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4분면에 생기는지.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계속 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5번 같은 게 아까 전에 재현이가 물어본 거야. 25번 같은 거는 친절하게 지금 3으로 묶어줬는데 이게 3으로 안 묶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묶으면 돼요. 묶어봐야 점근선의 교점이 잘 보인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k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k 값을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확할까?
그냥 2라고 하면 안 돼, 그치? 아까 한 것처럼 3으로 나눠버려.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눠버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이렇게 3분의 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k 값을 3분의 2라고 생각하는 게 더가 아니라 그게 정확하죠, 그쵸?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이 자, 요거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점근선 두 개를 따로따로 쓴다면 윤서야 1, 마이너스 3이면 어떤 점근선과 어떤 점근선을 말해? x는 1과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을 말하겠죠? 그죠? 요 정도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0번 문제로 올라가 볼게요. 자, 요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쓰세요 그랬는데, 준영아,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예요? 2,4죠. 2,4. 그리고 k 값은 얼마예요? 그 위에 분자에 올라가 있는 숫자 말이야. 1이라고 하면 얘가 서운하지. 그래, 이 마이너스는 분자에 붙어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니까 요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30번부터 봅시다. 치역이 y바 y는 4가 아닌 실수이다. 어때, 재현아? 틀려요. 왜? 네? 왜 틀려? 4가 있잖아요 뒤에. 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재현아. 점근선의 교점이 2,4잖아. 그죠? 네. 그럼 2,4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네. 2,4 여기쯤에 2,4가 있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2,4를 지나가는 요렇게 점근선 긋고 요렇게 점근선 긋겠지. 네.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사분면 쪽에다가 2, 4.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렸어, 그래프를. 그치? 네. 야, 그럼 얘 정의역이 뭐예요? 얘 정의역이요? 예. 여기가 지금 x는 2라는 점근선이 있지? 이보다 아니야. 이 보다가 아니라 2가 아닌 그렇지. 모든 실수. 그렇지. 그 x 정의역은 2가 x바 x는 2가 아닌 실수예요. 아, 그럼 치역은 뭐겠어? y가 y가 4가 아닌. 그렇지. 점근선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까워지지만 닿는다 안 닿는다? 안 닿는. 닿지 않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y는 4 그러면 y 값이 4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치역이 4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치역은 4가 아닌 실수이다가 맞는 말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여가 31번은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틀렸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해야 될까? 4,2. 마이너스. 이것은 국어의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이 함수가 이 함수 좀 그려놨잖아. 네.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지금 찾고 싶은 거야. 네. 그냥 이 그래프를 딱 봐봐. 지금 함수가 지금 여기 요렇게 선이 있고요. 여기 요렇게 선이 있지. 네. 이 두 개의 선이 어느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2,4.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는 누구에 대해 대칭이다라고 말하려면은 2,-4가 아니라 2,4라고 했어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점근선의 교점이 이 유리함수의 센터라 그랬잖아. 그 센터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31번은 X고요. 자, 32번은 현준아 당연히 맞아요. 맞지요. 맞고요. 그 다음에 33번 이거는 예한이 맞아요. 진짜?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니까 아니 뭐라고요? 왜 이렇게 뭐하나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그냥 2, 4 사분면을 지나는. 자, 봐봐. 예한이가 지금 말한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 이렇게 그어놓은 다음에 k 값이 음수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그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예한아. 네. 근데 여기가 있잖아. 여기가 진짜 2사분면이에요? 맞네.
이게 평행이동이 지금 되어 있잖아. 주혁아, 평행이동이 이미 되어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이 선이 2, 4분면에 있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네. 아니 너는 그러면은 여기다 점 찍어 놓고서 이 점이 몇 4분면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2, 4분면이라고 대답할 거야? 아니요. 우리가 4분면을 가르는 원래의 기준은 누구예요? X축과 Y축이죠. 이 점근선은 우리가 평행 이동을 시켜 놓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3번 같은 질문에 대답할 때 내가 아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2, 4 쪽에 그렸다고 2, 4,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치? 실제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봐봐.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몇 4분면에 있는 거고 1, 4분면에 있는 거고 여기는 몇 4분면이고 2, 4분면에 있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 자, 요만큼은 어디에 있고 1, 4분면에 있고 요만큼은 어디 있는 거야? 4, 4분면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준아, 이 그래프는 어느 4분면만 안 지나가는 거야? 3만 안 지나는 거죠. 3만? 4, 4분면도 넘어갔잖아. 그치? 그래서 33번처럼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해놓고 나서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나는 아까 2, 4, 4분면 쪽에 그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35번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를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렀는데 이 표준형에서 자, 여기 있는 P값, Q값, K값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보자마자 PQ는 바로 보여. 보자마자 PQ는 보여요. 왜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보이죠? 이 점선과 점선이 만나는 여기 이 점근선의 교점이 가연아 몇 콤마 몇이야?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1,3이라는 것은 이 식에 있는 누구 값과 누구 값을 알려주니 가연아? P랑 Q를 알려주죠. P가 얼마다? 정확하게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생겼을 때 있잖아.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의 점근선의 교점이 뭐예요? 물어보면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 식의 점근선의 교점 P, Q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3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이 동일한 상황이지. 요 점과 요 점이 동일한 상황이지. 그러니까 P 값은 뭐라고 말하는 게 맞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맞고 Q는 3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치? 그럼 얘 하나 이제 K를 찾으면 되는데 K는 어떻게 찾을까? 일단 PQ를 알아냈으니까 집어넣을까?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1분의 K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K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K를 찾을 수 있을까? 준영아, 어떻게 하면 K를 찾을 수 있을까? 뭘 구해? X랑 Y의 0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점근선의 교점 말고도 여기를 또 캐치해야지. 여기 0,0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주어가 지나가고 있는 점이야. 0,0을 지나가.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지나가. 0,0을 지나가. 네. 어떻게 할 거야? 대입. 대입. 그럼 불러줘. 주어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 1분의 이쪽부터 0은 0은 K 플러스 3 맞아. 그럼 K가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K 값은 마이너스 3이고 PQ 값은 마이너스 1이랑 3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로 가면은 107페이지에는 이제 식이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어. 일단 PQ가 안 보이죠? PQ가 안 보이고 A, B, C, D들로 써 있어. 이렇게 생긴 걸 우린 그럼 무슨 형이라고 부를까요? 네,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우리 옛날에 2차 함수 할 때도 이렇게 그냥 쫙 전개시켜 놓은 거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걸 역시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불렀었잖아. 근데 일반형은 윤서야 문제 풀 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면 뭐가 안 보여? 뭐? 2차 함수는 저렇게 일반형으로 써 있으면 뭐가 안 보여?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뭐가 보여?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어디야? 그래, 일반형에서는 뭐가 안 보여? 꼭지점이 안 보여. 그래서 일반형을 뭘로 바꿔서 풀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유리함수도 봐봐. 자,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 센터.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현준아, 점근선의 교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일반형으로 써 있으면 점근선의 교점이 안 보이니까 얘를 요렇게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맨날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래서 유리함수가 몇 개 연습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유리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40번처럼.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 보면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자, 어떻게 했었냐면 분모를 그대로 두고요. 분자에서 x의 개수 있죠. x의 개수를 쓰고 괄호치고 분모랑 똑같이 쓰라 그랬어요. 이렇게 무조건 분모랑 똑같이 써.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얼마를 붙여놓으면은 원래 분자랑 똑같을까를 생각해서 여기 하나 붙이는 거예요. 지금 주여가 요거는 전개시키면 상수가 얼마지? 마이너스 6이라는 상수항이 있죠. 근데 원래 상수항은 마이너스 4였죠. 그럼 여기다 얼마를 붙여놔야 공평하겠어? 플러스 2를 붙여놔야 공평하겠죠? 요런 모양으로 바꾸는 거였어. 가연이 기억나요? 윤석 기억나? 자,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 얘나 이렇게 만든 다음엔 어떻게 했지? x 마이너스 3분의 2를 빼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x 마이너스 3분의 2랑 저 어디 분모랑 분자 분해가지고 2라 써요.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를 요렇게 떼어내고 요렇게 떼어내서 두 개로 쪼개는 건데 요렇게 떼어내면 앞에 있는 분수는 주여가 그냥 얼마가 돼요? 그쵸. 이거 x 빼기 3이 지워져 버리니까 2라는 상수가 되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분수는 약분할 수 없으니까 뒤에 분수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제 앞뒤 자리를 바꿔 쓴 거예요. 보기 편하게.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럼 요 모양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다?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수 있다. 가연아,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인 것 같아? 3,2겠지. 그럼 이거를 각각의 점근선으로 써보자면 x는 몇? 3, y는 몇? y는 2. 그치? 요런 두 개의 점근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같은 페이지에 42번 점근선 좀 찾아봐. 42번. 답 찾아 놓으세요. 자, 여기서 42번 좀 전에 여러분 한 거 대부분 잘 했죠? 여기서 현준아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3 괄호 x 플러스 4 그리고 뒤에다가 얼마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8이라는 상수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 요걸 붙여야 되겠고. 자, 그 상태에서 요렇게 하면은 얘가 뭐가 되니 현준아? 그치,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가 하나 땅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얘는 그대로 써야죠. 그쵸? 근데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4분의 4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주여가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얘하나 이럴 때 답은 어떻게 쓰라고? 그렇지, x는 마4, y는 마3 여기까지 써줘야 이게 정확한 점근선이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약간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좀 전에 윤서가 물어봤던 3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여기 앞에 3이 붙어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 분수가 나오더라도 분모 분자 그냥 3으로 나눠버리세요. 여기 앞에가 x 앞에가 1인 게 무조건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어떻게 생길까요? 분모는 일단 뭐가 돼? x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그쵸? 그리고 분자는 뭐가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표준형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x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으니까, 자, 분자에서도 마이너스 3 괄호 하고 뭐라고 써야 돼? x 마이너스 3분의 2 무조건 똑같이 써야지. 그러면 끝에 뭐가 와야 될까, 얘들아? 요게 요렇게 하면은 지금 플러스 2인 거잖아, 그지? 그치. 근데 3분의 4가 남게 해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현준아, 이걸 우리가 표준형으로 쓸 거야.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뒤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분수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2. 자, 이렇게, 그치? 물론 요 모양에서 표준형이니까 이제 저건 딱딱 보이잖아. 점근선의 교점 보이죠? 얼마랑 얼마야? 3분의 2, 마이너스 3.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찾으면 되고, 만약에 표준형식을 그대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너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써놓기는 좀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번분수 없애게 하려면 분모 분자에 다시 몇 배 해줄까? 곱하기 3 해주는 거야. 그러면 가연아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왜 이 자리에 앉힌 것 같아, 가연아? 어? B급. 아이, 패급이라니. 심한 말을. 자,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어떻게 되겠어? 분모를 뭐라고 써야 돼? 3x 마이너스 2분의 분자는? 그렇지. 요렇게 써주면 보기에는 좀 더 좋겠죠. 그쵸? 이렇게 답을 쓰시고, 점근선의 교점은 이렇게 찾으시고. 근데 나는 만약에 분수로 이렇게 가는 게 더 불편합니다 하면 그냥 처음 상태 그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108페이지로 가볼게. 108페이지에는 이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함수는 사실 그래프가 거의 90%예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진짜 1도 아니에요. 최대 최소가 뭐야? 딱 잘라가지고 그래프 그려놓은 다음에 딱 잘라가지고 그 잘려진 부분 중에서 제일 어떤 데를 찾는 거야? 제일 높은 데랑 제일 낮은 데 찾는 거잖아. 그치? 근데 유리함수는요, 그래프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도 않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아니면 쭉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잘라놓으면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최대 최소 찾는 건 너무 쉽다. 자, 하나 해볼게요. 44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44번은 얘하나 이거는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이게 일반형입니다. 여러분 요거 여기서 그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x-3분의니까 분자를 뭐라고 쓸까요, 하나? 그쵸, 일단 분모랑 똑같은 게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x-3 해주시고 대신 뒤에다가 다시 플러스 3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현준아 이게 뭐가 돼요? 1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요렇게 되겠죠. 자, 이게 표준형이지. 그러면 윤서야,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야? 3,1이겠죠, 그죠? 3,1. 자, 그럼 3,1이 점근선의 교점이고, 그 다음에 K값이 K값이 3이니까, 자, 1, 2, 3,1 여기다 점근선의 교점 찍어주고, 요렇게 그어질 텐데, 준영아, 요 식은 누굴까? 자, 여기 요 점근선이 누굴까? 이 점근선의 이 식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Y는 2? 아니 이게? Y는 3? 이게? 아니 X는 3? X는 3. 이게 누구야? Y는
자, 이렇게 점근선 두 개 써놓고 그 다음에 K값 3이잖아요. K값 3이니까 주어가 어느 사분면 방향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보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를 자르라 그랬지. 근데 그 0부터 2까지라는 게 X값이 0부터 2까지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에다가 세로로 요렇게 자르는 거야, 그치? 자, 어디랑 어디에서 자르면 돼? 하나는 여기가 곧 뭔데? 여기가 x는 0이라는 라인이죠. y축 자체가 x는 0이고, 그럼 x는 2는 어디쯤 있겠어?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x는 3이잖아. 그럼 x는 2는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네, 이렇게. 맞죠? 여기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x는 2를 쫙 잘라줘. 그러면 빨간 선 두 개 이렇게 잘라보면은, 자, 요 부분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야. 요만큼이. 이거 딱 색칠되는 순간 끝났죠. 여기가 제일 어때? 제일 높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인 거고, 여기가 제일 어때? 제일 낮으니까 최소값인 거지, 그치? 그럼 가연아,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x가 0일 때 얼마인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0을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진짜? x에 0을 집어넣어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네 편한 데 넣어. 0이에요. 0. 그치? 여기다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분의 1 해서 0이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3분의 0이잖아. 0이에요, 0. 최대값은 0입니다. 최대값은 0이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네요, 여기. 주어가 여기는 x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찾을 수 있어? 2를 집어넣으면 찾을 수 있죠?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방식인데, 사실 유리함수는 그냥 어떻게 해도 될까? 그냥 이 구간의 양끝값 있죠. 0이랑 2를 그냥 집어넣어. 그냥 식에 바로 집어넣고, 그럼 값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 큰 게 무슨 값이야? 무조건 최대값이고, 작은 게 뭐야? 최소값이야.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확한 원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윤서야, 내 말 듣고 있니? 어떻게 하면 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 역시 자리 배치를 잘했어. 아주 자리 배치를 잘했어. 너무 만족스러워.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근데 막 시험 봐야 되는데 막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문제에서 그래프를 하나씩 그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최대 최소값만 빨리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 구간의 양끝값을 그냥 바로 집어넣어. 바로 집어넣으면 y값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 무조건 큰 게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요. 알았죠? 자, 그 옆에 있는 문제 중에서 48번 하나 해봐, 얘들아. 48번. 자, 요거는 우리 방금 보여준 것처럼 그래프 그려서 한번 해보자. 48번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값 찾아보세요. 내가 그린 거랑 똑같이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 표시해줘. 선도 좀 그어주시고. 우리 김주혁이만 답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답 나왔어, 주혁아? 뭐 나왔어? M은 1이에요. 뭐가? 최대는 1이에요. 최대값은 1 나오고요. 최소값은 잠시만요. 진짜 잠깐만요. 진짜 알아요. 1. 아. 야, 아닌데.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 야, x에다가 2를 넣으면은 2 빼기 3분의 5 빼기 6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니? 이거 얼만데 답이? 암산이 안 돼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최대값. 최대값이 1이고, 그러니까 최소값을 찾을 때는 얘를 넣어야지. 아까 2를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었고 최소값은 얘를 넣어야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3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마 4분의 8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자, 이렇게고. 자, 오늘 숙제는요. 일단 108까지 끝내는 거는 오늘 하는 거예요. 108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프린트는 앉아. 프린트는 오늘 올라가서 모르는 거 끝내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맨 앞에 이름 쓰는 데 있죠? 이름 써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쌤 프린트를 못 갖고 왔어요. 새로 줄게요.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풀어가야 되는 거. 목요일까지는 여기 뒤에 109, 110, 111, 112까지 112까지가 목요일날까지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풀어가지고 오고 오늘은 108까지랑 프린트 제출 1, 20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고했어. 올라가자.